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H보손 질량은 125.06 기가일렉트론볼트, 암흑에너지 비율은 72.916%.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동영상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숫자는 제가 옛날부터 제시를 해 왔고요. 본 동영상에서 이것이 왜 정답인지 현대물리학의 측정값을 기준으로, 현대물리학의 측정값을 근거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짜리가 되겠습니다. 본 동영상 20조짜리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25.06, 125.06, 125.06, 여기 125.05. 이거 힉스 질량은 125.06기가 일렉트론 볼트다. 그러면 왜 20조짜리라고 주장을 하느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제가 설명을 또 했었죠. 자, 이것이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입니다. 이것을 입자물리학, 입자를 다루니까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 노벨물리학상이 지금까지 한 210개 정도 수여가 됐습니다. 210사람에게 수여가 됐고요. 그 사람 중에 210사람 중에 요것과 관련해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게 한 80명 정도 돼요. 약 반올림해서 80명일 겁니다. 옛날에는 77명이었는데 뭐 또 한두 사람 더 받았겠죠. 80명 정도가 막 입자물리학을 막 노벨물리학상 받아가지고 그 80명의 노벨물리학상 분의 그 정리를 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본 동영상에서는 힉스 입자를 이제 계산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H보손, 여기 보손 있죠. 보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힉스 입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힉스 입자는 W 보손과 G 보손과 힉스 보손은 이제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건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리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W 보손, G 보손, H 보손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를 페르미온 입자라고 부르고요. 페르미온. 페르미온이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입자를 페르미온 입자라고 부르고요. 보손 입자는 참 신기해. 대표적인 게 이제 포톤이라는 거죠. 광자, 빛. 빛이 도대체 뭐냐?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100%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보손, 참 이상한 놈이다. H 보손, 참 이상한 놈이에요. 이 놈이. 자, 그래서 현대물리학에서는 어떤 수학 공식을 쓰느냐? 이거를 씁니다. 이 수학 공식을 풀어야 돼요. 문제로. 야, 그런데 이걸 풀려면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풀어도 정답이 안 나와. 이게 어마어마한 수학 공식이죠. 이거를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안이라고 부르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학 공식이면은 정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보통 일반적인 상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답에 벗어나잖아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정답에 가깝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현대물리학은 그 누구도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죠. 슈퍼컴퓨터로 1년 동안 10년 동안 돌려도 이게 정답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는 원래 원칙이 이렇게 이게 수학 공식이 누가 발견을 했으면 그 수학 공식 이론을 풀어요. 먼저. 그러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짠. 그 다음에 측정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면은 그 측정값과 이 공식으로부터 푼 값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정답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측정값을 먼저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측정값에 맞게끔 이 수학 공식을 바꿔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지만 나중에 이것이 또 바뀐다는 거죠. 이 공식이. 이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 이거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짜 맞춘 수학 공식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과연 현대물리학은 이거니까 우주의 비밀, 우주의 작동이 이 표준 모형의 라그랑지안으로 우주가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 어미양자홀 우주론 동영상을 몇 번 보셨던 분이라면 그거 아니다. 고등학교 수학으로 우주는 작동한다. 로그 포물선 방정식과 로그 타원 방정식으로 우주는 작동한다. 일까요?
제 3장에서 또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자,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H 보선, 힉스 보선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H 보선은 뭐고 힉스 보선은 뭐냐? 자, H 보선, 힉스라는 피터 힉스라는 사람이 뭐 그 대단한 공헌을 이 분야에서 대단한 공헌을 해가지고 이것을 피터 힉스라는 사람의 약자로서 H를 이제 따가지고 H 보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자, 명칭을 내가 H 보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기본 입자들과 동등한 개념으로 내가 이 입자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 보선, G 보선과 H 보선은 동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힉스 보손이라고 내가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 다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근본 입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론을 펼쳐 나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현대 물리학은 H 보손으로 안 불러요. 힉스 보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는 근본 입자로서 이론을 펼쳐 나간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은. 저의 주장, 힉스 보손이 아니고 H 보손이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자, 그래서 셀은 유러피언 오거니제이션 포 뉴클리어 리서치,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가 가장 큰 것이고, LHC 대형 강입자 충돌기, 파이프 이게 엄청나게 큰 거 있죠. 아틀라스 LHC의 두 주요 탐지기 중에 하나, 탐지기 아틀라스 탐지기, 여기서 이제 그 힉스 보손의 질량을 측정을 한다는 것이고, CMS 또 다른 LHC의 주요 탐지기, 그 힉스 입자를 측정하는 거는 이렇게 아틀라스와 CMS 탐지기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CMS는 아틀라스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설계와 구조가 다릅니다. 아틀라스와 CMS는 설계와 구조가 다르다. 기본 입자들은 본래 질량이 없지만 이제 빅뱅 때 질량이 없었대요. 그런데 힉스 장과의 결합 정도에 따라 질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 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토대. 만약 힉스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기본 입자는 질량이 0이 됩니다. 네. 힉스 입자는 표준 모형에서 예측된 마지막 미발견 입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힉스 입자를 발견함으로써 표준 모형이 완성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표준 모형 이거 완전히 불완전하다 이거. 그래서 표준 모형 넘어라는 또 것이 나오죠.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냐? 네, 대표적으로 끈 이론 있지 않습니까? 촉근 이론, 끈 이론. 예, 끈 이론은 표준 모형하고 전혀 달라요 이게. 네, 하여튼 현대 물리학은 표준 모형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럼 끈 이론은 그냥 그 세계의 연구일 뿐이죠. 힉스 메커니즘은 자연계의 대칭성이 깨지는 방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힉스라는 사람을 현대 물리학의 표준은 힉스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셀은 어떤 사람 선이라고도 읽는데 그 선이 아니고요,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은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게 맞고요. 예, 셀은 이렇게 크게 있고, 이것이 프랑스와 스웨덴 사이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셀은이라고 부르고, 요 입자 충돌기 이거를 LHC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그 H 보선, 힉스 보선을 측정하는 게 아틀라스에서 한 번 측정하고 CMS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는 이와 같이 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뭐 힉스 입자만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다양한 입자들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힉스 입자의 측정, 다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는 근본 입자다. 야, 이거 힉스 입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구나.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에서 100만 번 혹은 10억 번 이렇게 충돌을 시켜요. 양성자와 양성자를 빛의 속도로 가열해가지고,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빛의 속도로 가열하면 무한대니까 빛의 속도에 99.9999%죠. 그렇게 에너지를 넣어서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시키면 100만 번 혹은 10억 번, 평균 뭐 1억 번 정도 되겠죠. 1억 번 정도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을 시키면 힉스 입자가 한 번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자, 그러면 실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한 100번은 측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 정도.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충돌을 시키는 거죠.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LHC를 건설을 하는데
10조가 들었대. 10조. 요 동그라미 큰 거 이거를 건설한 10조. 그리고 운영비가 10조가 들었다고 합니다. 20조가 든 거죠. 20조.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은 20조짜리 동영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힉스 입자잖아. 힉스 입자. 그런데 힉스 입자가 관찰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막 양성자고 양성자를 10억 번, 아니 1억 번 정도 충돌을 시키면 4개의 렙톤, 여기 있죠. 4L. 힉스 입자가 지보선 입자로 붕괴가 돼서 이 지보선 입자가 다시 4개의 렙톤으로 붕괴가 된대요. 이 4개의 렙톤을 측정하는 겁니다. 힉스 입자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4개의 렙톤의 질량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의 이제 대표값을 취하면 123.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힉스 입자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 힉스 입자가 감마 2개의 광자로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광자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자의 질량이 120 빨간색으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나오고요. 한 100번 정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126.5 정도로 이렇게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힉스 입자는 뭐냐? 이게 힉스 입자를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파란색과 빨간색을 혼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힉스 입자의 질량은 계산값이죠. 계산값. 직접 측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대략 그 검은색 정도로 나오고 이것의 대표 평균 정도가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다. 그래서 힉스 질량은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다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힉스 질량, 힉스 보선 여기에 있고요. 이 힉스 보선이 전부 다 이렇게 힉스 보선이 근본이고요. 근본이 있고 원래는 이런 입자들이 질량이 0이었다는 거죠. 0이었는데 힉스 보선이 여기다 질량을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럼 포톤은 질량이 0이다라고 우리 그 물리학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힉스 입자가 포톤의 질량을 주지는 않아요. 자, 글루온도 0이라고 질량이 0이다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힉스 보선이 글루온의 질량을 주지는 않아. 네. 하여튼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에 질량을 부여하는 게 힉스 보선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힉스 보선이 아니라 H 보선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H 보선. 그래서 이제 CMS에서 이렇게 막 그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이렇게 한 1억 번 정도 충돌을 시키면 한 번 H 보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뻥 하고 터져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 LHC가 아까 있고요. LHC가 27km짜리네요. 27km라고 한다면 한 큰 도시 정도 되죠. 큰 도시 정도의 LHC. 이것이 아까 20조라고, 건설비 10조. 운영비 10조. 근데 앞으로 향후 100km짜리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100km짜리. 그러니까는 이게 건설비 10조. 그럼 이거 건설비 40조는 들지 않겠습니까? 건설비 40조면 운영비는 한 20조 정도 들겠죠. 60조짜리를 건설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과연 60조짜리 건설하는 게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아까 LHC 입자 충돌기. 이와 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거의 양성자를 전자 등등을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막 엄청나게 에너지를 부여해 가지고 충돌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20조잖아요. 제가 20조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20조의 결론이 먼저 20조짜리. 자, 이거는 이제 지금 2024년도 아틀라스에서 이렇게. 자, 이것이 아까 표준 모형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서 이거 힉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힉스 메커니즘 텀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한 게 아니고 아까 L 하나 있는 거 그것이 이거예요. 수식이 이거 요거 2번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죠. 그것을 단순하게 L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자면 아까 측정값들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요. 이건 대표값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측정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20조짜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20조에는 다른 파티클, 다른 입자들도 이렇게 있지만 메인 주된 거는 힉스 입자니까.
이거를 어떻게 일반인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현대물리학은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걸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 한다는 거는 불가능. 연구자 혼자. 이걸 어떻게 연구자 혼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자, 2023년 아틀라스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를 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저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이거? 이게 다 아까 그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의 측정을 위해서 관여된 사람들이죠. 한 1000명, 뭐죠? 제가 세본 적은 없지만 1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00명이 뭐 전부 다 박사들이겠죠. 이제 이것이 20조짜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결론이 뭡니까, 여기. 결론이 이거잖아요. 125.11 힉스 보선은 125.11 기가 일렉트론 볼트다. 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이것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거 하나 측정해 내려고 뭐 1000명의 박사들이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좀 20조짜리 숫자를 보자면 아틀라스에서 런 1, 그러니까 아틀라스에서 여러 번 다양하게 측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값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자신 있는 값이 런 1이 있고 런 2가 있습니다. 런 1에서 힉스 보선이 2개의 광자로 붕괴할 때는 이렇게 측정이 됐고 4개의 렙톤으로 붕괴를 할 때는 이렇게 측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컴바인을 시켜야 되겠죠. 컴바인을 시킨 값이 이가 125.38이라는 겁니다. 자, 런 2, 두 번째 자신 있는 값은 2개의 광자는 요거고요. 4개의 렙톤은 요거 값이죠. 또 요것도 컴바인을 시켜야 되죠. 컴바인을 시켜 요거. 그래서 125.10. 그러면은 런 1과 런 2를 또 컴바인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틀라스에서는 125.11을 대표값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2023년도 논문.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2023년 그 CMS에서는 런 1 감마를 이렇게 측정을 했고 4개의 렙톤을 이렇게 측정했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컴바인 시켜야겠죠. 컴바인이 값이 이거고요. 2016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감마가 이거고요. 4개의 렙톤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컴바인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6 컴바인은 이거고요. 그러니까 런 1과 2016을 또 컴바인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컴바인이 이거고 그 CMS에서는 2023년 전까지는 125.38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CMS 2024년 판 이 4개의 렙톤, 4개의 렙톤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렙톤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기네들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런2라고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아까 2016이었죠. 2016이 아니라 런2다. 자, 이 값 125.04를 이제 런2 값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고, 근데 이건 4개의 렙톤이죠. 네, 4개의 렙톤. 그래서 하여튼 뭐 런1하고 런2를 또 컴바인 시키니까 125.08인데 주의할 점은 이건 4개의 렙톤이고요. 그럼 2개의 광자는 아직 뭐 1년이나 2년 뒤에 2개의 런2의 광자 값이 이제 나오겠죠. 예.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런 1, 런 2, 아틀라스. 아틀라스 런 1, 그 4개의 광자, 4개의 렙톤, 2개의 광자, 이걸 혼합을 시켰더니 125.38이 나왔다. 런 2, 4개의 광자와 4개의 렙톤과 2개의 광자를 혼합을 시켰더니 125.10이 나왔다. 딱 보면은, 야, 이건 오차가 좀 컸는데, 15년도 판, 23년도 판에는 이거 진짜 정밀하게 측정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값이 되겠죠. CMS에서 런 1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2개의 광자와 4개의 렙톤 125.07을 제시를 했고, 2016에서는 4개의 렙톤과 2개의 광자가 혼합해서 125.46을 했고, 런 1과 2016을 혼합한 값이 125.38이다 라고 제시를 했고요. 자, 이번 2024년도 판
야, 이거 런2 이거 자신 있다. CMS에서 자신 있게 이제 내놓은 값이 4개의 광자 125.04였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기 4개의 랩톤이었다. 그럼 2개의 광자는 뭐 1년이나 2년 뒤에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리학 전공자의 관점 말고요. 일반인 뭐 고등학생 중에서 뭐 똘똘한 고등학생의 관점 정도 수준으로 한번 여기서 좀 이상한 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점 한번 살펴볼까요? 뭐 쫙 보면은 자, 여기 아틀라스는 작은 숫자가 4개의 4L이었어요. 4L. 그죠? 4L. 작은 숫자가 4L. 자, 근데 CMS에서는 작은 숫자가 감마야. 아니, 근데 2016에서는 작은 숫자가 4L이에요. 아니, 왜 다르죠, 이게? 작은 숫자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 다음에, 런1하고 런2, 2016하고 이렇게 섞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계산을 한 거죠, 계산. 이건 측정인 것 같고, 두 개는. 125.38이 나왔습니다. 125.38. 근데 이거는 아틀라스 런1하고 비슷하잖아요. 125.38. 이거 어떻게 이게 이 두 숫자가 우연일 수도 있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아닐 수도 있죠.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죠. 이게 우연이냐 아니면 의도적인 거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감마잖아요. 감마인데 왜 이건 4L이야. 자, 그래서 이 두 개 빼고는 이렇게 뭐 그렇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해석하는 저의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해석이 20초짜리라는 거죠. 자, H보손, 이렇게 제가 이제 출판물을 출판을 했는데, 자, W보손과 G보손은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거의 정밀하게 측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W보손을 10차원에 놓자. G보손의 질량을 11차원에 놓자. 그래서 로그를 취해야 된다. 로그 값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이 2개이지 않습니까? 네, 중점, 6차원에서 중점을 갖는다. 조건 3개죠. 0차원에서 꼭지점을 갖는다. 조건 4개죠. 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수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타운 방정식을 풀려면 조건 4개가 주어져야 돼. 조건 4개가.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다. 자, 조건 4개 주어졌죠. 그러니까 타원을 한번 그려요. 이렇게. 거기는 로그 값이죠. 로그 값, 요게. 로그 타원 방정식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12차원에서 130이 계산이 됐어요. 131이죠. 근데 H보선은 125인데, 이거 좀 오차가 좀 있다. 많다. 이거는 PDG 2022 데이터고요. 이건 PDG 2024 데이터입니다. 이거 131이잖아요. 이거 타원 방정식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타원 방정식이 아니야? 그럼 저의 어미양자홀 우주론 동영상을 몇 번 보셨다는 분은 그러면은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해 봐라. 자,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보선은 80.377을 4차원에 놓겠습니다. G보선을 5차원에 놓겠습니다. 자, 조건 2개죠. 조건 2개에 꼭지점, 이 W가 4차원 이것이 꼭지점을 갖는다. 그럼 조건 3개잖아요. 자, 이번에는 조건 3개.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이죠. 중학교 3학년에서 조건 3개면 포물선 방정식이 도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포물선 방정식이 도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4차원이다. 5차원. 그럼 6차원은 뭐냐? 자, 6차원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133.15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죠. 그 133? 이거 125가 돼야 되는데 125. 그런데 여기서 힌트. 물리학에서 초대칭 이론, 그다음 게이지 이론이 있죠. 자, 게이지 대칭,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이 된다. 게이지 대칭이란 측정 기준 또는 척도 또는 측정하는 시공간의 위치에 변환이 생겨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 즉, 쉽게 설명하자면 대칭이에요, 대칭. 대칭이 성립하더라. 그다음 초대칭 이론, 이거 페르미온과 보선은 서로 대칭의 관계에 있다. 이것은 이제 초대칭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페르미온과 보선은 서로 대칭이라는 거죠. 그리고 측정 척도가 대칭이라는 겁니다. 게이지 대칭 이론은 물리학에서 정식
표준 이론이고요. 초대칭 이론은 끈이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자, 아까 페르미온과 보손은 서로 대칭이다. 페르미온, 보손. 이 페르미온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자들입니다. 뭐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전자 있지 않습니까? 전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등학교 물리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은 페르미온이에요. 페르미온. 우리가 흔한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데 보손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광자. 광자는 빛이잖아. 빛이 이상해. 진짜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페르미온과 보손은 대칭이라는 겁니다. 대칭. 자, 그러면 뭐요? 힉스 보손 대칭이에요. 보손은 대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죠. 지금 뭐 하냐면은 보손하고 있거든요. 보손, W 보손, G 보손, H 보손. 그럼 대칭을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근데 앞에서 이거의 대칭이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거꾸로 되잖아요. 근데 초대칭, 게이지 대칭. 대칭이 2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칭이 2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y는 x 대칭 x하고 y를 서로 바꾸자. 그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x하고 y를 바꿔요. 그것이 바로 초대칭, 게이지 대칭 이렇게 대칭을 2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그래서 조건 하나, 조건 둘. 네, 조건 셋이잖아요. 3개잖아요. 그러니까는 역포물선 방정식이 이렇게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역포물선 방정식이 도시가 되고 거기서 꼭지점 125.01 125 힉스 질량은 약 125다. 어떻게 정확히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또 논리도 맞잖아요. 초대칭, 게이지 대칭이 2번. 대칭 한 번이면은 위로 볼록해야 돼. 근데 한 번 더 대칭 됐으니까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볼록해야 되겠죠. 야, 이거 진짜 논리도 맞고 숫자도 아주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25.01. 이거는 2020 데이터에 6D. 자, 2024 데이터를 해도 뭐 숫자가 비슷하니까 2024년 데이터를 해도 125.04, 뭐 125.01이나 125.04나 뭐 비슷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주장을 했죠. 6D가 아니고 우리 우주는 6.001D로 약간 삔따가 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삔따가 나 있냐는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아니 쉽게 설명하자면 너무 완벽해. 너무 이게 6.000 너무 완벽하면 우주가 변할까요? 뭐 불순물이 약간 있어야 우주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0.001이라는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주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우리 우주 약간 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을 수 있다. 어쨌든 이거 계산하면 125.05, 저는 125.08. 결국 평균이 뭡니까? 대략적으로 평균을 취하면 125.0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125.05. 네, 아주 그럴듯한 그 설명이죠, 지금. 이것이 이제 과연 힉스 보손은 20조짜리인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냐, 아니면 이거 고등학교 수학이냐. 자, 근데 또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럼 G보손 나누기 H보손을 한번 해봐요. 질량을 G 나누기 H. 자, G 나누기 H를 하면은 72.94가 나와요. 여기는 72.92. 자, 여기는 72.919. 다 똑같은 숫자죠. 뭐 대략 72.9 아니야, 72.9. 아니 왜 G보손 나누기 H보손이 왜 72.9%로 나오죠? 야, 참 신기하다. 그럼 72.9가 도대체 무슨 숫자냐? 자, 공간의 차원은 6.00107이다. 예, 이만큼 삔따가 났다는 거죠. 예, 그건 제 5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 7장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의 통합, 4대 힘의 통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 암흑 힘이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72.916%다. 그래서 72.9%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 7장에서 4대 힘의 통합으로부터.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 비율이라는 거죠. 보다 정확히 계산하는 건 제 16장 우주 방정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 네, 이거 우주 방정식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우주 방정식, 예. 그 아인슈타인의 우주 방정식에서 이제 이와 같은 수식이 도출이 되죠. 이제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도출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더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방정식의 연장선을 제가 문제를 이와 같이 풀었고요. 자, 거기서 이와 같이 이제 문제를 2장에 걸쳐 가지고 첫 번째 장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장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 거기서 이게 숫자가 나와요. 72.916%. 72.9161. 72.9161. 야, 72.9%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주 신기한 숫자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 이게 G 보선 질량 나누기 H 보선 질량이 바로 암흑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게. 암흑 에너지. 자, 그래서, 야, 그러면, G 보선 나누기 H 보선의 질량을 72.9161%라고 놓고, 그죠? 조건 하나, G 보선 질량은 이거다 놓고, 조건 둘, 아까 꼭점이라고 했죠. 조건 셋.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문제를 풀면 125, H 보선은 125.06 나와요. 125.06. 뭐 어떠한 조건을 해도 125.06이죠. 네. 125.06이죠. 125.06이죠. 네. H 보선은 125.06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자, 지금 어디서 이렇게 유도를 했냐면, 자, 포물선만 고등학교 수학으로 H 보선은 125.06이다. 예, 제가 증명을 했죠. 증명이라고 보다도 계산을 했죠. 자, 그럼 이게 사입입니까? 아니면 정식 물리입니까? 사입이죠, 사입이. 고등학교 물리는 사입입니다. 이거 125.06 사입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정통은, 표준은 이 수식을 풀어야 하는 겁니다. 이 수식을 풀어야 물리학에서 인정받는 거죠. 이거는 사입이다. 그런데 질문, 과연 우주의 작동 원리가 이렇게 슈퍼컴퓨터로 1년, 10년 동안 풀어도 안 풀어지는 그런 방정식으로 우주가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 야, 우주의 작동 원리는 고등학교 수학이다 로 우주가 작동할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거 측정값 20조짜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이거를 제가 재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 좀 하자면, H 보선 질량 125.06 앞에서 제가 계산했죠. 고등학교 수학으로. 그 다음 암흑 에너지 비율 72.916%, 뭐 제가 우주 방정식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풀었던 걸로 이 두 숫자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숫자는 제가 사입이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두 숫자가 좌측과 우측의 숫자가 만약에 이 측정값 20조짜리 측정값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20조짜리 측정값으로부터 이 두 숫자가 나온다면 그건 사입이가 아닌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틀라스 런 1, 이건 2015년이고요. 그 2015년 이전에 2014년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5년 124.51이죠. 이거를 자신있게 내놨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125.5 똑같잖아요. 이건 똑같죠, 두 개가. 그리고 이거 감마가 126.02예요. 근데 2014년도는 125.98이에요, 이게.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새로운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산 방법론이 좀 개선이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원래 제 생각에는 원래 원본 측정은 이거예요. 이거. 원본 측정은 이거라는 거죠. 근데 뭐 계산 방법이든지 간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뭐 이거나 14나 런1이나 뭐 같은 숫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검은색은 측정 값이고요. 색깔 있는 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14년도 판을 볼게요. 124.01과 125.98을 이렇게 측정이 됐고, 거기 그 아틀라스에서 제시한 거는 컴바인드 값이 125.36입니다. 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72.9161%. 이게 진짜 신기한 숫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1 나누기 72.916% 빼기 1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37.14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100%니까 이거 빼기 100% 하면은 62.856%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아니 72.916%는 이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37.144% 이건 무엇을 뜻하냐? 요거는 운동 상태. 자, 운동 상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정상 상태, 고요한 상태라는 거죠. 이 두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란 무엇입니까? 프레젠트, 현재란 무엇입니까? 현재를 누가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철학자, 물리학자도 현재를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현재를 정의 내리는 순간 그거는 바로 과거가 되는데, 근데 저는 정의를 내리죠. 현재란 과거 37.144%와 미래 62.856%의 혼합이 바로 현재다. 어떻습니까? 과거와 미래의 혼합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할 말 없죠. 누가 태클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왜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다시 제 16장 우주 방정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주 방정식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빅뱅이 뻥 하고 터지고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우리 공간이 팽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우주는 여기 3D 유니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로 있다는 거죠. 4차원 구체예요. 4차원 구체로 이렇게 있고, 그 4차원 구체 속에 어마어마한 우주 크기만큼의 어미양자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블랙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우주 크기만큼의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그 블랙홀 표면에 우리 우주가 존재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그 표면이잖아요. 그러면 안쪽이 있잖아요. 안쪽이 있고 바깥쪽으로 나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4차원 안쪽과 바깥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결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해왔잖아요. 거의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상태죠. 안쪽은 빛의 속도로 운동을 해가지고 팽창을 해왔가요. 그럼 바깥쪽은 뭡니까? 바깥쪽은 아직 고요하게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가 어딥니까? 팽창을 해왔으니까 안쪽이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바깥쪽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팽창을 할 거죠. 미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크기의 비율이 바로 37.15%, 62.85%라는 겁니다. 이게 숫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과거, 미래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란 뭡니까? 현재는 우리 우주잖아요. 우리 우주는 과거 37.15%와 미래 62.85%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바로 현재이고, 그 현재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입자는 과거와 미래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숫자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는 그 과거는 요 감마가 과거네요. 125.98, 125.98에 37.144%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125.98에 과거를 곱하고요. 이게 포랩톤이 미래라는 거죠. 124.51에다가 미래 62.856%를 곱해요. 여기죠. 124.51 여기 내가 이거 곱해요. 그래서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25.06 기가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이 됩니다. 125.06 제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125.06. 자, 이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요거잖아요. 분명 측정 값이고요. 측정 값이고 72.9161 이게 아주 신기한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25.06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나왔고요. 측정 값으로부터. 그러면은 일단 72.916도 정답에 가깝고 125.06도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연히 이렇게 나왔다. 우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우연히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죠. 네. 자, 이것을 SK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스테디 키네틱. 자, 그러면 KS 순서를 바꿔요. 퍼센트를 바꾸면 125.43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이 컴바인이랑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숫자가 많이 좀 틀리지만 어쨌든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좀 비슷하다. 네, 비슷하죠.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또 설명 안 했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컴바인드 값이 요 평균 값이거든요. 단순 평균 절반 오른쪽에 위치해요. 아틀라스는. 근데 CMS는 단순 평균 절반의 왼쪽에 위치를 해. 이거 왼쪽 왜 이러죠? 이게 또 왜 이리 반대인가? 여하간 자꾸 이게 아틀라스하고 CMS하고 서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로 곱하면 평균값에 좌측으로 찍히고요. KS로 곱하면 평균값에 우측으로 찍힌다는 거죠. 이렇게 좌측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런 1이 이제 대표값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125.07로 계산이 됩니다. 뭐 06이나 07이나 뭐 같은 값이라는 건 그 너무나 잘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 원본인 것 같고, 이거 뭐 예. 자, 그다음 아틀라스 23년도판 런 2를 자신 있게 이제 내 보냈네요. 자, 그래서 여기 4L 124.99로 측정이 됐고요. 감마 125.17로 했고, 그 컴바인드는 125.10을 제시를 했어요. 똑같은 논리로 SK 해볼게요. SK 125.06 나옵니다. 자, 이게 로또 한 번 당첨됐고요. 로또 2번 당첨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둘, 2개잖아요. 2개를 샀는데 2개 다 로또가 됐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KS를 해볼게요. 반대로 KS 125.10. 왜 두 숫자가 똑같습니까? 125.10. 이게 과연 우연히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우연히 이룰 수 없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확률입니다. 자, 그럼 런 1을 또 계산해볼게요. CMS 런 1. 자, 계산해보면 어쨌든 평균값은 125.07로 계산을 했죠. 근데 SK를 계산하면 125.03으로 계산되고요. KS를 계산하면 125.26으로 계산이 됩니다. 숫자가 약간 다르죠. 다른 이유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틀라스에서 엄청 정밀하게 측정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측정값이 맞네.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런 2도 마찬가지. 야, 이거 아틀라스에서 런 이거 진짜 정밀하게 측정을 했다. 네. 근데 그 CMS 런 1에서는 약간 다르잖아요. 약간 다르죠. 이렇게 숫자가 약간 정밀도가 약간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그 아틀라스 관측적으로 원래 CMS가 훨씬 더 정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크기는 게 큰 범위에서는 아틀라스가 올바르고 작은 범위에서는 CMS가 정밀도가 매우 높대요. 하여튼 그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비슷하죠. 이렇게 왼쪽에 있다는 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MS 2016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16에서는 네, 이렇게 계산해 대표값을 125.46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125.46인데 또 그 런 1과 2016을 혼합하면은 125.38로 이제 그 CMS는 제시를 합니다. 125.38.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25.38? 125.38은 요건데, 예. 런이 125.38이잖아. 분명 아틀라스 런 1과 아틀라스와 CMS는 측정 방법론이고 뭐 그 제작 설계고 전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전혀 다르다고. 설계와 구조가 서로 다르다고. 근데 어떻게 똑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역시 또 이것도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아, 뭐 또 로또에 당첨 3번 연속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한번 또 볼게요. 런 1 124.70 있잖아요. 요거하고 124.70하고 런 1 2016에 요거하고 감마 요거하고 125.78이잖아요. 이거 런 1이에요. 런 1 요것과 런 1 요거 런 2잖아. 아니 2016이잖아요. 이거를 또 혼합해봐. 125.38이 계산이 됩니다. 125.38. 그러니까 지금 요거라는 거죠. 요거 요선. 자, 그러면 저기 5번 있잖아요. 요거 SK하고 쭉 제가 KS. 자, SK하고 KS. 이건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냥 그 논문상으로 나온 숫자에는 어떤 경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계산한 거, 자, 요 SK하고 KS를 또 혼합해봐. 그럼 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예. 여기 125.38 또 나와요. 아니, 왜 이게, 그 다음에, 자, 요거 KS하고 요거 KS하고 요거 SK를 또 혼합해봐. 125.38 또 나옵니다. 125.38. 그 다음에 요거 125.59하고요. 125.26 이걸 또 혼합해봐요. 125.38 또 나와. 아니, 지금 125.38이라는 숫자가 여기 한 번 나왔잖아요. 한 번 나와. 한 번. 그 다음 혼합하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또 요렇게 하면 7번이네요. 125.38. 아니 125.3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7번 연속으로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 로또를 7번 연속 당첨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게 측정이거든요. 이제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이 어떻게 이렇게 125.38로 이렇게 모든 숫자가 다 125.38로 나오냐는 거죠. 이건 이상하다. 자, 첫 번째. 진짜 어떻게 로또가 7번 연속 당첨되냐는 거죠,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4.70이 진짜 신기해. 124.70. 124.70에다가 아까는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는 주황색 선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걸 계산을 하면 125.05 나옵니다. 125.05. 자, 감마 4L이잖아요. 예, 맞잖아요. 감마 4L을 혼합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125.05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저 정답은 125.06이었잖아요. 근데 뭐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 약간 좀 그 측정에 눈곱만큼 조금 오차가 있었던 것 같다를 생각을 하면, 아니 이거 125.06이잖아요. 125.06.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감마 4L이 125.06으로 나옵니까? 2번. 그다음 3번. 자, 이렇게 여기 124.70이 진짜 신기한 숫자다. 이번에는 124. 감마하고 SK를 연결해 봐요. SK.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124.98이 나와요. 124.98. 여기 런2 124.99. 물론 98하고 99하고 눈곱만큼 차이 있지 않냐? 아까 제가 했듯이 여기에 약간 눈곱만큼 실험 오차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하여튼 98이나 99나 아니 어떻게 3번이 나오냐는 거지. 이게 런2가 이거 아틀라스가 왜 나와? 그 다음에 또 이걸 거꾸로 하면은 125.17이 나와요. 아니 125.1이 어떻게 아까는 3번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거를 SK냐 KS냐? 아니 거꾸로 하면은 또 125.17이 나와. 어떻게 이게 이 두 숫자가 동시에 나오죠? 이거 진짜 신기한 숫자다. 자, 이번에는 또 감마하고 124.70하고 요거 125.59 KS하고 또 혼합시켜 볼게요. 125.03이 나오네. 125.03 5번. 아니 왜 125.03이 나오냐고 이게. 또 거꾸로 이제 뭐 KS, SK 거꾸로 해봐. 125.26이 나와요. 125.26. 아니 125.26? 여기 125.26. 왜 이게 나와요 이게? 방금 앞에서는 이게 나왔잖아요. 왜 지금 또 이게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7번. 이번에는 여기 124.70하고 요거 아까 그 125.83 나왔다고 했잖아요. 125.83. 이제 이건 KS고, SK, KS, SK 거꾸로 하면은 125.10이 나와. 125.10 여기 125.10 있잖아요. 여기 125.10.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률적으로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이게? 너무 지금 데이터가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측정 가지고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 근데 제 생각에는 2016 이 데이터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특히 이쪽 감마 요거 125.78 요 데이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데이터가 틀린 것 같다 라고 이제 측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125.26에 자, 아까 제가 요거 진짜 신기하다고 124.70 야, 이 데이터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24.70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 125.26 요거 있잖아요. 요 두 개 섞으니까 정답이 나왔죠. 이 숫자도 맞는 것 같아. 125.26도. 자, 125.26하고 125.03 125.26하고 125.03 요거 있잖아요. 요거 125.03 요거 요 두 개 또 섞어. 이렇게 섞어봐요. 이렇게 섞으면 125.17 나옵니다. 4번 125.17 요거요. 또 왜 125.17이 또 나와?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죠 이게. 4개라고 하니까 하나 125.17 둘. 또 요렇게 하면은 또 125.38 나왔죠. 셋
예, 뭐 또 하나 있었는데 뭐 또 까먹었네요. 하여튼 4개가 125.26이라는 요 숫자에 4개가 지금 특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7번까지 했잖아요. 자, 그럼 또 8번을 한번 볼게요. 8번. 예, 여기 있네요. 125.07. 자, 아틀라스 런 1 125.07. 아니, CMS 런 1 125.07. 이게 왜 같죠? 자, 9번. 아틀라스 런 1. 여기 125.46. 125.46. 아니, 여기 125.46 여기 왜 나와요? 125.46이 CMS에서. 10번. 125.59. 125.59? 여기. 아니, 125.59가 여기 왜 있냐고요, 도대체. 저기 이렇게 이와 같이 지금 같은 숫자가 같다는 말은 확률적으로 100분의 1이거든요. 지금 125.띵띵이니까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이 지금 같은 숫자, 100분의 1의 확률이 같은 숫자가 지금 몇 개입니까? 뭐 한 2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의 20승이거든요. 10의 20승으로 일치할 확률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이게. 로또를 뭐 한 몇 번을 연속으로 이게 당첨이 돼야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치성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지금. 125.06. 암흑에너지 비율 72.916%.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계산한 거는 뭐가 들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 72.9161%. 네, 이것만 적용했더니 125.06이 나왔고요. 125.06이 나왔고요. 여기는 125.06은 뭐 요거지만 나머지들 너무나 유사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뭐 10의 20승의 확률로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CMS에서 아틀라스에서는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아. 왜냐? 요쪽을 줬으니까. 125.36을 했잖아요. 네. 요쪽을 했으니까. 그게 아니다. 아틀라스에서 거꾸로 하라고요. 거꾸로 하면 125.06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틀라스에서는 아직 눈치를 못 챘고, CMS에서는, 자,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막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박사 사람들 막 1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머리를 맞대가지고, 한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게, 뭔가를 찾았다는 거죠. 근데 그 뭔가를 찾은 그것을 하나의 숫자로 발견을 못했어. 네. 하여튼 뭔가는 찾았어요. CMS에서는. 근데 그 숫자가, 그 뭔가가 바로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72.916%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125.06 기가 일렉트론 볼트도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우주의 작동 원리가 막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게 복잡하게 슈퍼컴퓨터로도 풀 수 없을 만큼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작동을 하는지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증명을 했죠. 우주의 작동 원리는 고등학교 수학이다. 라 우주가 작동을 할까요? 우주는 고등학교 수학으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작동을 해야 안정적이죠.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복잡한 원리로 작동을 하면 그 우주가 어떻게 작동을 합니까? 그게 파탄나지. 자, 이와 같이 우리 우주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중심을 꽉 잡고 있습니다. 중심을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 우주가 너무 안정적으로 가동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해석이 어마어마한 수식으로 이렇게 작동할까요? 아니면 고등학교 수학으로 작동할까요? 자, 지금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우주밖에 없다. 4차원 없다. 이것이 이제 물리학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죠? 3D 우리 우주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죠? 이게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꽉 중심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지구가 아주 안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태양이라는 놈이 아주 중심을 꽉 잡고 있으니까 지구가 안정적이죠. 우리 우주가 안정적인 이유는 얘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우주가 안정적이 됩니까?
얘가 있어야지. 그럼 이거 작동 원리는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암흑에너지는 72.8%, 아까 72.9%라고 했죠. 비포 플랑크 2012년 이전까지는 72.8%라고 물리학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72.9%라고 했죠. 72.9나 72.8이나 비슷한 숫자고. 근데 2012년부터 물리학은 68.3%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72.8%도 맞고 68.3%도 맞고. 그러면 왜 이런 숫자가 생기느냐?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관점의 차이예요.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설명이 시험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준점을 어떤 기준점이에요? 과거를 기준으로 삼고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를 기준점으로 삼으면 72.8이라는 숫자가 계산되고요. 미래를 기준으로 삼으면 68.3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즉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기준점의 조건은 이 두 개 72.8 곱하기 68.3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2분의 1. 요거 2분의 1.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거 이거는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에서 그 블랙홀과 사건의 반지름 플랑크별과 사건의 지평선엔 1대2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건 물리학의 정답이죠. 물리학의 정답. 2분의 1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개가. 근데 물리학에서는 오직 이것만 지금 정답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그래서 68.3. 그리고 다시 정확히 그 플랑크 2018이 정답이고 지금까지 그 플랑크 2018로 끝났어요. 물리학은 암흑 에너지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그를 제시를 합니다. 물리학에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68.38. 68.47. 그래서 지금 이제 68에서 47 요거를 지금 아마 표준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세 가지를 제시하니까 이 세 가지 평균이 뭡니까? 왜 셋 다 정답, 셋 다 답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다 더 가운데에 있으니까 이거를 채택하는 것 뿐이지. 하나, 둘, 세 개의 평균은 68.57이거든요. 68.57? 자, 아까 71.916일 이거 관계는 2분의 1이라고 했죠. 2분의 1 이거 계산하면 68.57 똑같이 나오잖아요. 플랑크 2018 아까 그 가운데 값 68.4%하고 68.5%를 이제 채택하고 있다고. 근데 그 세 개의 평균은 68.57.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제가 2016 이상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125.38 이거 이상하다. 네, 그래서 그 근거는 요거 CMS 런2에서는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125.04잖아요, 지금 이게. 네, 125.38 이상하다. 지금 물리학에서 어떻게 채택을 하고 있냐면은 힉스베스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125.10) 이것이 야틀라스에서 한 것이고요. 125.46 여기 있네요. 125.46 요거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2016 요거를 채택해 가지고 그 평균을 낸 것으로 이제 125.20으로 이제 물리학에서 2024년 또 판 그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 평균은 뭐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중 평균 내가지고 요것이 125.20이다라고 물리학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주장 그 2016 이거 이상한 것 같다. 앞으로 요거를 채택해야 된다. 런2 미래 한 1년 2년 후에 측정을 할 것이고 요거를 채택해야 된다. 그러면 125.06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숫자가 전반적으로 일치 거의 정답에 가깝게 증명이 되었고 이것이 정답에 가깝게 증명이 됐다라는 말은 제가 발표했던 지금까지 어미양자홀 우주론에서 발표했던 모든 것이 거의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